요번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문제를 하나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79페이지 보시면 이런 순서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양가를 이번에 경영 전략의 수립 단계라는 게 있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의 사명이다. 미션이죠. 기업의 사명의 정의가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중요하죠. 사명, 단어, 그죠? 미션, 그 다음에 어브젝티브. 우리가 이제 그 경영 목표로 이제 가는데요. 기업 목표에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의 분석. 사업을 얼마나 포트폴리오인지 할지를 분석합니다. 포트폴리오의 분석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성장 전략의 수립이죠. 성장 전략의 수립이다. 그래서 경영 전략에 대한 수립 단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내는 방법은 일단은 사명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략의 수립이다. 그러면 사명, 목표, 그 다음에 마지막 전략 수립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다면 문제를 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349페이지로 가죠. 가시면 들어갈게요. 349페이지로 가시면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자, 오지선다의 이제 경영 전략의 이 수립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일단 어떻습니까? 사명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그러면서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3번이 이제 윤곽이 잡히죠. 마지막에 성장 전략의 수립은 이제 마지막에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다른 것은 사명, 그 다음에 목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여기에 순서가 되는 자체를 물어봤다는 자체가 우리가 가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수립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저번 시간에 이제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쪽에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80페이지에 끝 시간에 봤던 게 전략 결정의 고려 요소입니다. 전략 결정의 우리가 고려 요소다. 그래서 이제 뭐 기회라든지 위협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이고요. 외부 환경의 파악. 나중에 SWOT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강점이나 약점은 내부 환경 파악이죠. 내부 환경 파악.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경영 철학입니다. 미션에서 우리가 다뤘던 사명에서 경영 철학이 있죠.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전략 수행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있는 걸 고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의 이 5가지의 경쟁 구조 환경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쟁 구조 환경, 5번째가 경쟁 구조의 환경이다.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가 시험 문제가 이제 물론 뭐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예상 문제를 뽑은 게 349페이지 가시면 7번 문제죠. 7번 문제. 그래서 이 전략 결정의 고려 사항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내부 외부 환경 들어갔고요. 경쟁 구조에 대한 어떻습니까? 환경.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법적 책임이 안 들어가죠. 법적 책임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경제적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뭐 외부 내부 환경은 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오지선다에 딱 내기가 좋은 거는 하나 글씨를 바꿔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 있게 사회적이 아닌 게 법적이다. 여기 꼭 사회적 책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만 이제 이렇게 다뤄본다면 그 자체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를 제가 문제 빨리 풀어드리는 이유는 그 내용을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렇게 내가 이 사회적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자체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풀기는 좀 적당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기도 좋고요. 그래서 사명, 목표,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략의 수립, 그다음에 이 고려사항이 오지선 들어서 5가지가 있는데 법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어떤 그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어떤 취지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포토앱 산업 분석의 경쟁 구조 환경으로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통 경영에 대한 분석이 외부 환경 분석과 그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냐, 내부 환경이냐. 그래서 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유통 경영의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0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이제 유통 경영의 분석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내부 환경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볼게요. 외부 환경. 자, 거기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앞에가 우리가 과업이 아니라 과업을 지우시고, 자, 이제 제가 오타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그 자체를 이제 약간 이제 책을 쓰면서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산업이라고 좀 고쳐주시고요. 산업 환경이에요. 산업 환경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곧 이해관계자들 분석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분석이 이제 포토 이 5가지에 대한 오세력 모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포토의 이 5가지 오세력 모델이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입니다. 이 경영전략 전문가인 마이크 포터는 산업과 경쟁을 결정짓는 5가지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5가지 모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산업의 수익 잠재력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 기술적 세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산업의 수익 잠재력을 파악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기업의 외부 환경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간에 존재하는 전략적인 갭을 연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한다. 이 5가지 세력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 신규 진입자에 대한 우리가 잠재적 경쟁자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위협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을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매자의 교섭력도 중요하죠. 구매자의 교섭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대체품입니다. 대체품이라는 자체는 밑에 그림도 있지만 대체제를 얘기해요. 보완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완제가 아니라 보완제는 함께 했을 때 효용이 커지는 게 보완제죠. 대체제는 경쟁이 심해서 경쟁할 수 있는 재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체품의 위협이라든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5번째는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5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거가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되면 이 제목 위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적인 걸 내기 때문에 이 대체제다, 보완제다라는 보완이 아니라 이 대체적인 대체품에 대한 위협이지 보완제에 위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하는 걸로 이제 갈게요. 그래서 346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문제 01번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346 가시면 자, 1번입니다. 바이크 포터의 5가지 포스에 대한 그 5가지 세력의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완제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죠.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다. 해설에도 이제 보완제를 대체제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급자 우리가 들어가고요. 자, 대체제에 들어가고요. 보완제가 아닙니다. 공급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매자도 교섭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기존 기업 간의 경쟁 들어가야 됩니다. 경쟁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진입자. 앞으로 신입규 진입자, 잠재적 경쟁자를 또 위협하는 게 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81페이지 오셔서 다시 내용을 확인한다면 밑에 외부 환경,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이 포토에 밑에가 그 포토에 이제 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포토에 이건 하나의 그 산업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 경쟁 구조라는 걸 하나 넣으시기 바랍니다. 경쟁 구조에 대한 우리가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좋아요. 경쟁 구조라는 걸 하나 넣어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정도가 이제 잠재적 진입자, 공급자의 협상력, 구매자의 협상력, 그 다음에 이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에 대한 위협, 이렇게 해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외부 환경의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성, 환경의 변화에 어떠한 기업에는 기회로 또는 어떤 기업에는 위협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자체를 기인할 수 있다는 자체,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면요. 자, 이제 교재로 가시면 82페이지. 82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부 환경에 대한 분석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능력을 분석을 보유 자원의 분석과 그다음에 조직 구조의 분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읽어보겠는데요. 보유 자원에 대한 분석은 뭐예요? 기업이 전략을 수행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자금 유예에 필요한 설비, 자원, 지원, 노하우 등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보유 자원이고요. 조직 구조 분석은 뭐냐면 기업이 우리가 관리자와 종업원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기업 문화에 관한 분석과 기업 내 기능 부서 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부 환경 분석의 이용은 기능별 분석과 요소별 분석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가치사슬이라는 게 시험제 나와요. 자, 세 번째 가시면 우리가 포토의 가치사슬 분석입니다. 포토의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이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별표 표시를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치라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생략이 된 건데요. 이 가치사슬, 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이제 부가가치가 이 부가가치 자체가 이제 체인처럼 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이렇게. 그래서 이 가치사슬은 기업 활동에서 어떻습니까?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과정을 또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활동, 기능 프로세스의 연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 가치 활동의 활동은 이제 가치 활동, 창출 활동은 주 활동과 지원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 활동은 이제 본원적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활동은 보조 활동이다. 자,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가치사슬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 주활동이라는 자체가 자 책에 나와 있듯이 어떻습니까? 제품의 생산, 운송,
마케팅, 판매, 물류, 서비스 등 같은 현장 업무 활동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이 서포트, 보조 활동은 이제 지원 프로세스 구매, 그다음에 기술, 개발, 인사, 재무, 기획 등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재반 업무를 의미합니다. 그럼 주 활동을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는 부분은 그다음에 지원 활동 부가가치 창출되도록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사슬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의의는 어떻습니까? 그 단계의 각 단계의 핵심 활동의 강점이나 약점, 차별화 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활동 단계별 원가의 어떻습니까? 동인을 분석하여 경쟁 우위 구축을 통해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업의 내부 역량 분석 도구로 많이 사용됩니다. 강점이냐 약점이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포토의 가치 사슬이 이제 이따 문제로 다뤄볼 내용인데요. 이거 가도록 하죠. 자, 그 내용을 이제 본다면 포토의 가치 사슬이 이제 문제를 이따가 풀어볼 건데, 이거 약간 좀 밑에가 오타가 하나가 났습니다. 그래서 포토의 가치 사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위에는 이제 보조, 지원 활동이죠. 밑에가 이제 주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가 아니라 좀 못해놨습니다. 주라고 주 활동.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주 활동이 이제 그 주 활동 자체가 이제 물류 투입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주가 되는 생산 활동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류 산출 활동,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있겠죠. 물류 산출 활동, 또 이제 판매에서 마케팅과 판매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활동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죠. 서비스 활동. 근데 이제 보조가 된다는 자체는 어떤 지원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업 하부에 대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인적 자원 관리는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사 관리인데 이제 이게 인적 자원 관리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요즘.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여러 가지 조달이 우리가 보조 활동이다. 주냐, 보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재로는 이제 346페이지로 가볼게요. 346으로 가시면 문제로 확인합니다. 346페이지. 가시면, 자, 밑에 02번이 있죠. 자, 갑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오른쪽에도 좀 오타, 그 해설에 오타가 났는데, 이제 위에가 보조 활동이고 밑에가 주 활동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술 개발, 인적 자원 관리, 조달, 기부, 하부 구조는 다 우리가 보조 활동이 됩니다. 보조 활동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생산 활동이라는 자체는 주가 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보조 활동보다는 생산의 주 활동이 된다는 자체, 투입과 산출이 있으면 생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판매, 서비스가 주 활동이라는 자체를 좀 암기하시면 이 보조와 또 연결시켜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제는 반대적인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조와 주 활동을 또 바꿔놓거나 아니면 오지선다에서 주 활동을 골라라, 보조 활동을 골라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클 포터의 가치에 대해서 사슬에 대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마이클 포터의 이제 5가지에 대한 오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가치 사슬에 대해서 포터의 가치 사슬 분석을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상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에 대한 결합을 이 SWOT이라고 합니다. SWOT. 그래서 이 외부 환경의 기회 위험 요인과 기업 내부 요인의 강점 약점을 조화롭게 고려한 전략의 수립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살펴본다면 항상 우리가 기업이 이 경영 전략에 있어서 항상 이 발표를 할 때 이 수화진단 자체는 경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한 그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83페이지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큰 점을 본다면 세 번째는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이 결합입니다.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결합. 자,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외부 환경은 뭐 기회와 위협이 있었고요. 기회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위협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내부 환경은 자, 이것이 기업 내부의 강점이냐, 약점이냐, 강점이냐, 약점이냐를 따져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합 분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수합 분석에 대한 의의는 그 좀 밑에도 먼저 나타났죠. 환경입니다. 환경의 분석에 제 의의를 쉽게 설명해주는 모델이 쓰이는 수합 분석은요. 이 토스 매트리스로 또 얘기를 합니다. 수합은 이제 스트렝스 강점, 그다음에 위크니스, 그다음에 약점, 오퍼튜니티 기회와 스트레스 우리가 그 위협으로 이니셜로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환경의 기회 요인을 포착하고 위험 요인을 회피하는 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의 목적은 기회는 최대화하고 위협은 최소화하는 이런 기회를 최대화시키고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거. 이건 기업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피터 드러커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최우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강점을 살리라는 거죠. 약점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은 이 수압에 대한 매트리스가 있죠. 수압에 대한 매트리스가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니셜만 따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어때요? 그 스트렝스 강점과 위크니스 약점이 있고요. 강점 약점. 그 다음에 외부적인 거. 자, 이건 내부적인 게 되겠죠. 이거는 내부적인 게 되고, 자, 이게 외부적인 게 됩니다. 자, 외부는 이제 우리가 그것이 기회냐, 아니면 우리가 위협이냐,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SO, ST, 그 다음에 WO, WT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WT는 굉장히 최악의 상태입니다. 약점, 위협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험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최악의 경험을 일으킬 수 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사업을 접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철수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전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하나씩 이제 그 내용이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내용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SO라는 게 우리가 어때요? 이 기회 활용을 위해서 강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강점을 사용할 수 있고, WO는 기회 활용을 위해서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ST, 강점과 위협은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을 또 사용할 수 있고요. 약점은 어떻게 해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약점을 보완하는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상황에서에 대한 전략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 SO라는 자체의 전략은 이제 이 사업의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그래서 시장 기회 선정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제품 다각화 전략은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자, ST는 뭐 어떻게 돼요? 강점과 위협이죠.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거나 그 다음에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시장 침투 전략과 제품 확장 전략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자, WO는 어떻게 돼요? 약점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기회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 역량 강화 전략이라든지 전략적 제휴 등의 전략이다. 자, WT는 어떻게? 최악의 경험이죠. 그래서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전략으로서 우리가 이 철수 같은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이제 약한 핵심 역량 개발에서 자신의 그 어떻습니까? 그 핵심 역량 개발에서 전략적 제휴나 벤치마킹 등을 또 통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우리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본다면 그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SO라는 자체는 우리가 기회잖아요, 오가. 그 다음에 강점이니까 지문을 딱 봤을 때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을 적극 활용한다. 그럼 기회 체크하고 강점 체크하고 그러면 요거다. 이렇게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오지선다가 객관식 문제가 암기 자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어로 기회나 강점 이렇게 찾아서 SO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S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ST는 강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위협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한다? 그럼 그대로 잡으시면 돼요. WO는 어떻게 돼요? WO는 기회가 나오겠고 약점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어디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우리가 약점을 극복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그 시장의 기회를 활용한다. 이런 것들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 시장 기회 선점 전략은 어떤 거니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는 약간 그 난이도가 있죠. 이걸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문제를 내더라도 이 두 줄을 다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T는 어떻게 됩니까? WT는 다 나쁜 거죠. W가 약점이고요. T가 위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걸 찾아내셔야 돼요? 위협, 약점 이런 단어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그걸 잡으신 다음에 이제 내는 건데 만약에 낸다면 WT 같은 건 철수를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니? 최악의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객관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는 거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고 얼마만큼 빨리 찾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어로 됐다는 자체는 다른 그 자격증 시험 문제도 영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그걸 번역해서 내용을 이제 한다는 것보다도 그의 키, 그죠? 자, SO냐, ST냐, WO냐, WT를 빨리 낸다면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것을 찾아낸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략이 어떤 거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다음 단계다. 이렇게 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에 유통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실행은 여기 이렇게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 자체가 전반적인 그 크게 본다는 자체는 좀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그냥 제목을 읽으면서 갈게요. 제2절 유통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실행. 자, 아까 기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있었고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수준 전략이 있겠고 사업부 수준의 경영 전략이 있겠고 기능별 경영 전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목 기준으로는 한번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업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게 가장 큰 상위 쪽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84페이지 가면은 자, 제목 기준으로 간다면 양가로 1번에 첫 번째 가장 큰 위 상위 수준이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다. 그럼 그래서 삼성에 대한 삼성전자가 어떤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되느냐를 이제 보는 거죠. 경영 수준의 이제 경영 전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줄만 치는데요. 이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은 그 기업이 경쟁하는 이 어떤 시장과 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상위의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줄 치시는데 기업 전략은 자, 첫 번째가 다각화 1번, 그다음에 수직적 통합이 2번, 그다음에 기업 인수합병이 3번째, 해외 사업 진출과 같은 결정이나 각 사업 분야의 경영 지원을 배분한다 밑줄. 그다음에 신규 사업의 진출과 기존 사업 부문의 퇴출과 같은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요거는 만약에 사업부 수준의 전략이다. 그럼 틀리겠죠.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선택적 기업 성장 전략입니다. 자, 이것도 뒤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밑줄만 쳐놓는데 시장을 침투하려면요, 우리가 기존 제품에서 기존 시장의 제품의 질 향상 등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시장 개발 전략이라는 것은 기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고요. 제품 개발 전략은 이제 기존 시장에 새로운 제품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신제품 개발이나 기존 제품의 개선, 그 다음에 제품 계열의 확장 등이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다각화 전략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으로 진입할 경우에 연간 사업 및 비연간 사업의 다각화,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자,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이라는 자체는 핵심적인 내용이 다각화라든지 좀 굵직굵직한 거죠. 그래서 얘는 가장 상위의 경영 전략이다. 가장 상위의 경영 전략. 상위의 경영 전략. 가장 상위의 경영 전략이라는 자체가 가장 핵심이겠고요. 뭐 다각화라든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수직적 통합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인수합병. 당연히 기업에 들어가죠. 기업의 인수합병. 이런 거. 그 다음에 해외 사업 진출 같은 결정. 해외 사업 진출과 같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다음은 사업 분야의 경영 지원을 배분한다. 그죠? 사업 분야의 이 경영 지원을 또 배분한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의 진출. 여기까지만 적어 놓을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선택적 기업 성장 전략은 뭐 이따가 뒤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 나오니까 뒤에 가서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업부죠. 사업부 수준의 경영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이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어때요? 기업 전략에 존속된 하위 전략이죠. 기업 전략에 존속된 하위 전략으로서 그 기업이 경쟁 대상 기업보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 위에 설 수 있는 전략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2번이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 전략입니다. 그래서 포토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1차 순위 원가 우위예요. 원가 우위 전략. 가격 전략이죠.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조하여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저렴하게. 가격에 포커스를 둔 거죠. 두 번째 2차적은 이 가격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차별화 전략이라는 자체는 포지셔닝인데요. 이 차별화는 이제 경쟁사에 비해서 가격이 높더라도 우수한 품질을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수한 제품. 그러니까 어떤 가격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걸로 이제 가는 거죠. 고객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화 전략. 좀 더 우리가 이제 집중화 시키자.
집중화 전략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 영역이 좀 좁은 경우 그 기업의 영향을 집중화하는, 자 이거는 마케팅에서 이제 니치라 그러죠. 틈새 시장을 이제 우리가 노리는 하나의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결론을 내리면 유통업체가 이 경쟁업체에 비해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에 대한 거죠. 1차적인 거고요. 동시에 이제 경쟁 영역의 범위가 이제 좁아지면서 어떻습니까? 좀 더 세분화되죠. 전략은 이제 집중적 전략이다. 집중적 전략은 기업의 마케팅 지원이 마케팅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쟁 영역 범위가 좁은, 즉 세분 시장을 대상하는 전략이 이제 집중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한 틈새 시장은 이제 세분화 전략, 좀 더 제품에 대한 그 세분화 전략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이 기능별 경영 전략입니다. 자, 기능별 경영 전략을 가기 전에 이 85페이지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는데요. 자, 이건 제가 87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87페이지로 가시면 기본서. 자, 요거는 이제 한번 87페이지의 기본서를 우리가 가셔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실 본원적 경영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이제 본원적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나눠질 수 있는데, 동일한 제품을 경쟁사보다 싸게 만들어 판매하는 전략이 원가 우위예요. 가격을. 하지만 다소 비싸더라도 경쟁사에 비해 우수하게 만들어 높은 반지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차별 전략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경쟁 영역에 대한 범위가 좁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집중적 전략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업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경쟁에 대한 영역의 범위가 좁은 경우 세분 시장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나눈다고 나눴어요. 자, 그럼 요거를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페이지 가시면 351페이지 가시면 351페이지에 이런 게 나옵니다. 351페이지 가시면 12번이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유통기업의 전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를 이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원과 역량은 반드시 비례의 관계에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자체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략은 이제 책임자의 입장에서 본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 장기적인 적용될 지침이다. 전략은 장기적이라고 앞쪽에서 얘기했어요. 이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이 수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 변화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 비용 우위의 원천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자,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하게 되면 우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보통 대기업들이 대량 생산을 하겠죠. 대규모의 자본력과 시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비용 우위가 생긴다는 자체는 그만큼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면은 원가 절감이 되니까 가격이 다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이 이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비용 우위 전략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 경쟁력을 1차적으로 추구하며 2차적으로는 품질 경쟁력, 기능 경쟁력, 고객 서비스 경쟁력을 추구한다는 것도 되는데, 1차적 가격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은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은 1차적으로 고객 서비스 경쟁력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화 전략은 고객 서비스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게 1차적으로 간다는 건 원가 우위라는 자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차별화와 원가 우위를 조금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1차적으로 가격 경쟁에 추구하는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은 고객 서비스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 주십사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가장 하위의 경쟁 경영 전략으로 볼 수 있어요. 가장 하위는 이제 세 번째가 이 86페이지를 보시면요.
가장 기능별, 앞서도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보여드렸지만 기능별 경영 전략.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업부 수준의 경영 전략으로부터 도출돼요. 상위의 전략이 이제 가장 기업 수준의 전략이 상위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이라든지 마케팅, 재무, 그 다음에 인사 등의 경영이 주된 기능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상위가 기업 수준이라면 얘는 가장 하위의 경영 전략이죠. 가장 하위의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과 사업부 수준의 경영 전략이 수립된 이후에 각각의 영업활동, 제품 기획, 그래서 영업활동이라든지 제품 기획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금 조달 등 기능별 분야에서 세부적인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별 경영 전략 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생산, 재무, 마케팅이 각각의 기능별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는 키는요. 이제 84페이지 가시면 앞쪽에서 봤지만 이제 기업 경영 전략에 대해서 경영 전략의 이 수립과 실행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이 가장 상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각화라든지 수직적 통합, 기업 인수합병, 해외 진출에 대한 결정, 사업 분야의 경영 지원 배분, 신규 사업의 진출은 자 이거는 뭐 어떤 기능별 경영 전략이다 하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좀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얘는 이제 이 사업부의 수준의 경영 전략은 이런 그 경제구의 전략으로서 이제 문제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항상 반대적인 거는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과 기능별, 그러니까 가장 상위와 하위를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갈수록 하위 경영 전략으로 가서 이 마케팅에 대한 이 생산, 재무, 인사, 영업활동, 제품 기업, 자금 조달 등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부 수준의 경영 전략은 경쟁우위 전략으로 아까 원가 우위와 차별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봤지만 가격에 대한 것이 1차적으로 간다는 것은 원가 우위고요. 이 대규모에서 우리가 보통 원가 우위로 가는 거고요. 차별화 전략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고객 서비스 위주로 간다는 것은 차별화 전략이고, 집중화 전략은 좀 더 틈새 시장, 마켓에서 틈새 시장인 세부 시장으로 가서 집중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2절의 경영 전략에 대한 수립과 실행에서는요, 우리가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 사업부 수준의 기능별 경영 전략, 그래서 이 기업 수준의 경영 전략과 그 다음에 기능별 경영 전략을 반대로 낼 수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부 수준의 경영 전략은 경쟁우위 전략에서 원가우위와 차별화 전략 같은 거를 바꿔서 낼 수 있다는 자체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86페이지의 경쟁우위와 경쟁 전략의 포토의 본원적 경쟁 전략에서 우리가 코스트 리더십, 원가 우위와 차별화 집중화 전략은 좀 개방 단계에서 세 가지 단계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쟁 전략에 대한 본원적 경쟁 전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단계를 이제 구분을 하실 거고요. 여기가 이제 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경쟁 우위 전략.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다뤄낼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에 대한 개방 단계에서 우리가 이 코스트 리더십, 차별화 집중화가 이제 중요하다는 건 이제 배우실 거고,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그죠?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분석이 있었죠.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과 BCG에 대한 기법, 이걸 이제 보실 거고, 중요한 게 이제 BCG의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전략,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가 돼요. 대응 전략, 그다음에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내용이 나오니까, 자,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 우리가 기능별 경영 전략까지 우리가 이 기업 수준 경영 전략, 사업부 수준 경영 전략, 기능별 경영 전략까지만 보고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경쟁 우위의 경쟁 전략. 그래서 포토의 본원적 경쟁 전략으로서 우리가 전반적인 경쟁력 우위 요소와 경쟁적 범위, 유통시장의 개방 단계, 이 세 가지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이 이 BCG의 매트릭스가 중요하다는 자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맥켄지의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